자, 수학 익힘책 1-2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함수 y는 3-x제곱 플러스 2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구하는 문제고요.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0,3을 지난다. 0,3을 지난다는 어떻게 체크하면 되죠? 대입하면 됩니다. y에 3, x에다 0을 대입하면 3의 0제곱은 1이니까 성립하네요. 얘는 맞아요. 옳지 않은 것 구하는 거니까 1번은 아니고요. 2번 문제 보시면 얘가 이제 y는 3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2니까 y는 3분의 1의 x제곱을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역은 원래의 정의역이 실수 전체죠. 얘도 당연히 실수 전체가 됩니다. 그래프 그려봐도 알고 x에 뭘 대입하든 전부 정의가 되기 때문에 정의역은 실수 전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얘 보시면 얘는 얘를 평행이동한 거기 때문에 모양이 두 길이 같거든요. 근데 얘는 감소하는 함수죠. 감소하는 함수. 따라서 평행이동을 해도 감소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3번이 틀렸고요. 4번, 5번도 보고 넘어갈게요. 점근선은 직선 y는 2이다. 자, 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3분의 1 x제곱이 이렇게 그려져요. y는 3분의 1 x제곱이. 근데 얘는 얘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애니까 위로 두 칸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럼 점근선도 위로 두 칸 가서 y는 2가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따라서 4번도 맞아요. 그러면 3번은 왜 틀렸는지 그래프 모양 보면 알겠죠. 자, 5번 y는 3x제곱을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후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와 같다. 자, 내가 얘를 평행이동한 것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3의 x제곱 관점에서 보면 3의 x제곱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y는 3의 x제곱. 얘를 y축 대칭이동하면 아까 내가 말한 y는 3분의 1 x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y축 대칭한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형에서 평행이동, 대칭이동 해서 그래프 그리는 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1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자, 2번 문제 다음 수의 대소를 비교하라고 나왔는데 대소 비교하는 거 어렵지 않죠. 밑이 전부 다 2분의 1로 똑같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 것만 비교를 하면 되는데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밑이 1보다 작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 순서가 2분의 1, 2, 4 순서대로 밑이 오른쪽 게 제일 크잖아요. 그러면 로그 2분의 1을 씌우면 부등호는 반대가 되죠. 이렇게 반대가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 얘 정리하면 1, 얘 정리하면 마이너스 1, 얘 정리하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뭐 값을 구해서 대소를 비교하셔도 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로그에서 대소 비교하라 그러면 밑을 맞춘 다음에 진수의 크기를 비교해서 비교를 하기 때문에 밑은 2분의 1로 이미 맞춰져 있고 1보다 작기 때문에 진수가 클수록 오히려 로그 씌우면 작아진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위에 거 틀린 거 없죠? 3번 문제 풀게요. 자, 방정식 4의 x제곱의 해를 x는 a라고 했는데 그리고 부등식이 나왔는데요. 바로 풀게요. 방정식은 32분의 1, 4의 x제곱이 32분의 1인데 얘는 이제 밑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밑을 이렇게 맞춰주면 2의 2x제곱이죠. 밑을 맞춰주면 2의 2x제곱은 2의 마이너스 5제곱이 돼서 2x는 마이너스 5, x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고요. 그럼 지수 방정식 푸는 방법 밑을 똑같이 이렇게 맞춰준 다음에 밑이 같은 상태에서 지수끼리 같다라고 놓고 푸시면 되고요.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풀어볼게요. 로그 부등식을 풀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진수 조건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진수 조건은 1-x가 0보다 크다니까 x는 1보다 작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밑을 맞춰줘야 되죠. 로그 3의 9로 맞출 수가 있죠. 3의 제곱. 따라서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x는 -8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이거 두 개 연립하면 x는 -8보다 작거나 같다가 해가 되고요. 따라서 a는 -2분의 5고요. b는 -8이 되네요. 두 개를 더하면 -2분의 21이 되겠습니다. 답은 -2분의 21입니다. 3번 문제는 지수방정식 그리고 로그 부등식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로그 부등식 풀 때 진수 조건을 체크하든 안 하든 똑같이 답이 나왔는데 원래는 무조건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답이 보통은 바뀝니다. 여기서는 안 바뀌었지만 로그 부등식이나 로그 방정식 혹은 지수 부등식이나 지수 방정식 전부 다 밑을 맞춰준 다음 해결을 하시면 돼요. 자,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의역이 a에서 4까지고요. 이 함수의 최대값 7, 최소값이 1이래요. 그때 a, b 값을 구하는 건데 이 함수 자체는 지금 보시면 y는 2분의 1의 x제곱을 평행이동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b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는데 중요한 거는 얘랑 모양이 같다는 거죠. 얘는 감소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최대 최소가 항상 끝값에서 a랑 4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 특히나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언제가 최대다? x가 작을수록 x가 a일 때 최대값 7이 나오고 x가 4일 때 최소값 1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감소하는 그래프이고 그러면 x가 작을수록 오히려 함수값은 크고 x가 클수록 함수값은 작아지기 때문에 x의 범위가 a에서 4까지였는데 제일 작은 a일 때 최대값을 갖고 제일 큰 4일 때 최소값 1을 갖는다. 따라서 a는 -1인 게 벌써 나왔어요. 왜냐면 -1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했으니까 벌써 나왔고 그럼 이제 최소값 뭘 대입하든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일단 4일 때 최소값 1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y는 2분의 1에 4 플러스 b 마이너스 1 4를 대입했을 때 x에 4를 대입했을 때 값이 얘가 1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고 그럼 2분의 1 4 더하기 b는 2가 나오고요. 따라서 2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제곱은 2의 1제곱이랑 같다. 그러면 지금 2분의 1을 밑을 2로 바꿔준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는 1이고요. 넘겨주고 넘겨주면 b는 마이너스 5가 나오네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잠시만요. 예. 마이너스 1 때 최대값 7이니까 미안해요 여러분. 마이너스 2의 최대값이 7, 최소값이 1이라고 한 거네요. 예, 마이너스 1일 때가 전혀 아니었고요. 미안하게도 이 문제는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제를 지금 잘못 읽었는데 정의역이 이렇게 되어 있고 얘의 최대값이 7이고 최소값이 1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A값은 아직 몰라요. 근데 A일 때 최대값 7을 갖는 건 맞고요. 4일 때 최소값 1을 갖는 건 맞아요. 그래서 방금 구한 B는 사실 맞았어요. 왜냐면 X에다 4 대입을 하면 X에다 4를 대입하면 Y는 2분의 1에 4 대입하면 2분의 1에 4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게 최소값 1을 가져야 되니까 방금 구했듯이 다시 할게요. 얘는 2가 돼서 2분의 1에 이번에 그냥 아까 보니까 얘를 맞춰주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밑을 2분의 1로 맞춰주면 4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b가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얘는 맞아요. 이렇게 푸는 건 맞고 내가 아까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7을 가진다고 잘못 해석해서 그거는 아니고요. x가 a일 때 최대값 7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이제 y에다가 b에다가 마이너스 5를 대입한 상태에서 B에다가 마이너스 5를 대입한 상태에서 여기에
x에 a를 대입하면 7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x에 a를 대입하면 a-5제곱-1은 7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2분의 1에 a-5제곱은 8이 나오고 8은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은 2분의 1에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얘랑 얘가 같으니까요. a-5는 마이너스 3이 돼서 a는 2가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a, b는 마이너스 10이 나오겠죠. 예. 처음에는 내가 문제를 완전히 잘못 읽어서 a 값을 잘못 구했는데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다시 잘 풀이하는데 헷갈리지 말고 다시 푼 걸로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방정식 a 2x제곱 마이너스 5ax 더하기 3의 두근의 합이 2래요. 양수 a래요. 양수 a. 이 부분 체크하시고. 자, 지금 이 문제는 딱 봐도 ax제곱을 t로 치환을 하면 좋겠죠. 이렇게 치환하는 순간 t는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일단 생깁니다. 왜냐면 ax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점근선이 x축이죠. 그러면 주어진 방정식이 t의 제곱 마이너스 5t 더하기 3은 0으로 바뀌어요. 왜 그런지 알죠? 이게 ax제곱의 제곱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잠시만요. 이거의 두근을 잠시만요. 세팅을 먼저 이렇게 합시다. a2x제곱 마이너스 5ax 더하기 3은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가 나오고요. 두근의 합이 2라고 했으니까. 그런 다음에 치환을 할게요. 치환을 하면 t제곱 마이너스 5t 더하기 3은 0이 되고요. 이거의 두근이 뭐가 되냐? 이거의 두근은 a의 x제곱을 t로 치환했으니까 a의 알파 제곱, a의 베타 제곱이에요. 두근은 2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t가 지금 a의 x제곱이니까 x가 알파, 베타일 때가 근이니까 t는 a의 알파 제곱, a의 베타 제곱일 때가 근이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서 근각계수의 관계 쓸 건데요.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a의 알파 제곱 곱하기 a의 베타 제곱은 3이 돼요. 1분의 3 해서 3이 됩니다. 여러분 근각계수의 관계 모르면은 공부하셔야 되고, 얘를 계산하면 a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이 3이 되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라 그랬죠? 여기다 이걸 대입해 줍니다. 즉 a의 제곱은 3이 돼서 a는 원래 뿔마 루트 3이 나오는데 뭐라 그랬죠? 문제에서 양수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그냥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루트 3이에요. a는 루트 3 이렇게 나옵니다. a는 루트 3. 그래서 이 문제는 치환도 하고 근과 계수의 관계도 쓰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곡선 y는 fx와 y는 gx가 그림과 같대요. y는 gx는 직선이죠. 그랬을 때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x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는데, 문제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왜냐면은 밑이 지금 1보다 작은 상태에서 오른쪽 게 더 크다 그랬으니까 지수끼리 비교하면 이 크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밑이 1보다 작으니까요. 그러면 fx가 gx보다 큰 구간만 찾으시면 돼요. fx가 파란색이고 gx가 빨간색인데 이 부분은 fx가 더 밑에 있기 때문에 fx가 gx보다 작은 구간이고요. 이 구간이 fx가 gx보다 큰 구간이 되겠죠. fx가 gx보다 위에 있는 구간이요. 여기 등호가 지금 안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범위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해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3보다 크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지수끼리 비교할 때는 부등호가 바뀌고, 따라서 fx가 gx보다 큰 부분, 그 부분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통해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7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함수의 그래프 중에 y는 2분의 1의 x제곱을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하여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이거는 하나씩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2분의 1에 마이너스 x제곱. 우리가 주어진 함수는 y는 2분의 1의 x제곱인데 얘랑 비교를 했을 때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y축 대칭이 되겠죠. 대칭 이동한 거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답은 아니겠죠. 없는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y축 대칭하면 1번 그래프가 나오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바로 눈에 보이죠.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면 바로 겹칠 수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겹칠 수가 있고요. 3번 문제 보면은 이제 로그로 바뀌었는데 로그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역함수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역함수를 생각하기 위해서 x랑 y를 바꿔주고 얘를 로그로 표현을 해주면 y는 로그 2분의 1의 x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y는 로그 2분의 1 x, 얘는 대칭이동으로 포개일 수 있는 놈이에요. 그럼 5번 같은 경우는 y는 x 대칭한 후에 대칭 후 x 방향으로 평행이동 시키면 되겠죠. 이만큼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5번 그래프도 포개일 수 있겠죠. 2분의 1 x에 x 빼기 2가 나왔으니까 x 대신에 x 빼기 2가 들어갔으니까 5번도 포개일 수 있다. 그럼 이제 4번을 포개일 수 있냐 3번을 포개일 수 있냐인데 4번 같은 경우는 일단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2분의 1의 로그 2의 x. 앞에 2분의 1이 나와버려서 뭔가 좀 힘듭니다. 얘는 3번 먼저 볼게요. 3번이 되면 4번은 저절로 안 되는 거겠죠. 자, 얘는 마이너스를 좀 앞으로 빼줄게요. x의 마이너스 1제곱을 앞으로 빼주면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가 되고요. 이 마이너스를 다시 밑으로 바꿔주면 2분의 1의 x제곱이 나와요. 즉 3번 그래프는 이 그래프랑 똑같은 그래프예요. 정의역의 범위도 같기 때문에 완전히 같은 그래프가 나오고요. 얘는 얘랑 같죠. 즉 3번은 주어진 함수 y는 2분의 1 x제곱 그래프를 y는 x 대칭시킨 거 역함수예요. 그래서 당연히 됩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앞에 2분의 1이 붙었기 때문에 모양 자체가 조금 바뀌어 버려요. 앞에 2가 곱해지거나 3이 곱해지거나 뭐 숫자가 곱해지면 모양 자체가 좀 바뀌면서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에서 포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7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여러분들이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리고 역함수 구하는 거 y는 x 대칭까지 다 알고 계셔야 하겠죠. 자, 다음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함수가 있는데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하는 문제고요. 두 함수가 아마 평행이동 관계에 있을 것 같아요. 모양이 같을 것 같은데 일단 로그 3의 x 있고요. 뒤에 함수는 로그 3의 x 마이너스 로그 3의 27로 우리가 로그 성질에 의해 쓸 수 있으니까 얘는 로그 3의 x 빼기 3이 돼서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림을 좀 한번 그려줄 필요가 있겠죠. 예. 우리가 로그 3의 x를 그리면 이렇게 되고요. y는 로그 3의 x.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아래로 3칸 이동한 거거든요. 모양은 똑같고 아래로 3칸 이동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는데 모양이 똑같아요, 여러분. 모양을 똑같게 그리는 게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똑같이 그려보고 x는 1, x는 1이 여기거든요. x는 1이 여기고 x는 5. x는 5는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아래에 있는 그래프랑 위에 있는 그래프는 모양이 같아요. 모양이 같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만들면 이 부분에 삐져나온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에 비어있는 부분의 넓이가 같아지면서 얘를 1로 채워 넣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의 넓이는 정확하게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랑 같아집니다.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랑 같아져요. 이거는 그림을 좀 더 여러분들이 잘 그리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텐데 그림이 좀 이쁘게 그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두 개 모양이 똑같다. 핵심은 이거예요. 두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똑같고 정확하게 아래로 3칸 간 그런 함수 그래프이기 때문에 색칠한 부분에 이제 겹치는 부분의 넓이가 곡선 모양의 도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같아진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럼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두 개가 3칸 차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3이고요. 여기가 1과 여기가 5이기 때문에 높이는 4가 나와요. 즉 3 곱하기 4 하면 답은 12가
나옵니다. 자, 8번 문제 다시 한번 그림 잘 그려서 풀어보세요.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같다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가 있는데 이거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고, 함수가 그냥 일반적인 함수라기보다는 로그값 두 개가 더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얘는 진수 조건 먼저 좀 파악을 할게요. 진수 조건을 파악을 하면 x-3이 0보다 커야 하니까 x는 3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11-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11보다 작아야 해서 두 개를 합치면 x는 3에서 11 사이다 라는 진수 조건이 나옵니다. 즉 이 범위 내에서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고요. 주어진 함수는 이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곱하기로 합칠 거예요. 밑이 2로 똑같기 때문에 바로 곱하기로 합칠 수가 있고, 그러면 얘는 계산을 하면 로그 2의 마이너스 x제곱 바로 이렇게 할게요. 플러스 11x 플러스 3x 플러스 14x 마이너스 33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예. 그럼 얘는 이제 최대값을 구하려면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여러분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진수가 최대일 때 함수값도 최대가 됩니다. 즉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4x 마이너스 33의 최대값을 구하시면 돼요. 어디서? 주어진 범위 3에서 11 사이에서. 자, 2차 함수고요. 안에 있는 게 완전제곱식 바꿔줘서, 완전제곱식 만들어줘서 위로 블록이기 때문에 꼭지점에서 최대가 나온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플러스 49 마이너스 49는 우리가 절반의 제곱, 7의 제곱을 더하고 빼준 거고요. 그러면 안에 있는 식이 완전제곱식이 되고, 얘가 밖으로 나오면서 플러스 49로 나오기 때문에 플러스 16이 됩니다. 즉 x가 7일 때 최대가 16이 나와서, x가 7일 때 최대가 16이기 때문에 일단 7이 여기 안에 들어가요. x는 7, 이 안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얘의 최대값은 x가 7일 때, 물론 x가 몇일 때 구하라고는 안 나와 있는데 혹시 구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x가 7일 때 로그 2의 16이 최대값, 즉 4가 최대값이 됩니다. 답은 4예요. 4가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x가 7일 때. 자, 다음 1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점 a, 0, b, 0을 지나고 x축의 수직인 두 직선이 함수 로그 x와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각각 CD라고 하자. 자, 이게 평행사변형이라고 나오네요. 이게 평행사변형이라고 나오는데 이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평행사변형이라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뭐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가 같다라고 놓고 푸셔도 될 것 같고요. 그것보다 좀 더 쉽게 풀려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라고 놓고 푸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AC, 선분 AC와 변 AC와 변 BD는 평행한 건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그럼 평행사변형이 되려면 얘네 둘이 평행해야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같다 라고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평행사변형이면 당연히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지기 때문에 이 길이가 같다 라고 놓고 푸셔도 되는데, 이 길이 구하기가 좀 더 쉬워 보이니까 이 길이 AC와 BD가 같다,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A의 좌표는, AB의 좌표는 알고 있어요. A, 0, 여기는 B, 0인 거 알고 있고, AC의 길이와 BD의 길이는 Y좌표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 Y는 로그 X 위에 있으니까 얘는 A, 로그 A가 되겠고요. 얘는 B, 로그 B가 돼서, 먼저 AC의 길이를 구해보면 AC의 길이는 마이너스 로그 A가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알죠? 0에서 로그 A까지인데 밑으로 갔으니까 로그 A가 음수예요 지금. 자, 얘는 로그 B가 위에 있고 양수기 때문에 BD는 로그 B가 됩니다. 여기가 0이죠. 로그 B. 이거 두 개가 같다는 거고, 넘겨주면 로그 A 더하기 로그 B가 0이 나와서 로그 AB가 0이 나오기 때문에 AB는 10의 0제곱해서
1이 나오는 겁니다. 즉 AB의 값은 1입니다. 예, 문제가 생각보다 간단히 풀리죠. 두 개 길이가 같다 놓고 풀면 생각보다 간단히 풀리네요. 자, 다음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방정식 문제 나왔는데 두근의 곱 나왔네요. 또 근각계수의 관계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치환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로그 3의 x를 뭘로 치환하면 좋을까요? 잠시만요. 먼저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 3의 x의 제곱 더하기 k 로그 3의 x 빼기 8은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그런 다음에 바로 근각계수의 관계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치환을 하고 쓰죠. 그냥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로그 3의 x를 t로 치환을 하면 t제곱 플러스 kt 빼기 8은 0이 되고요. 자, 로그 3의 x t로 치환하면 t는 뭐 범위는 따로 없습니다. 로그 3의 x의 치역이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근각계수 관계에 의해서 일단 이거의 두 근은 로그 3의 알파 로그 3의 베타가 되겠죠. 왜냐면 t가 로그 3의 x이기 때문에 x가 알파 베타일 때가 근이니까 t가 로그 3의 알파 로그 3의 베타일 때가 근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두 근의 합을 구하면 얘가 마이너스 k가 나와야 돼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k이다. 왜냐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러면 얘는 로그 3의 알파 베타로 정리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k가 되는 건데 여기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문제에서 두 근의 곱은 9라고 알려줬으니까 알파 베타가 9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따라서 마이너스 k는 로그 3의 9가 돼서 2가 됩니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죠. 예, 답은 k는 마이너스 2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풀고 다음 영상에서 도전 문제 풀도록 할게요.